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장은 고용 데이터가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GM의 낙폭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어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플러스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차익 및 경계 매물에 많이 좀 시달리는 하루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이제 주가가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는 유가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재고가 좀 늘어났다는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좀 늘어나는 건 뭐 분명한 팩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텍사스 기준으로 보면 $70 이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8달러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만 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하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하락한 건 좀 말씀드려도 유가도 있었지만 역시 경제 지표에서는 ADP 민간 일자리거든요. 이제 이것은 항상 한 이틀 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아침에 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 금요일 역시 밤에 나올 텐데요. 이게 뭐냐면 고용 보고서에 한 이틀 먼저 나오는 ADP 민간 일자리인데요. 월가 전망이 65만 3천 건인데 이게 33만 건이 나왔습니다. 통상 이번에 이제 월가에서 전망이 한 70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나온 것이 33만 건이 나왔거든요. 통상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실 텐데 통상 ADP 민간 일자리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3만 명 정도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수치는 이번에 금요일 날 나올 우리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밤에 나올 수치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고 실망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은 좀 나쁘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되면 오히려 정부에서 할 일, 연준에서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것들이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70가 붕괴된 것가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일단 GM인데요. GM 실적이 이제 장 전에 나왔었는데요. 약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기대 이하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매출도 맞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대의 컨센서스 대비 부족한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재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워런티 비용이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칩 부족도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약간 상향했지만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편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주는 로비노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로비노스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가 좀 제법 올랐다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뭐 그 정도인지 알았는데 오늘 또 50%나 급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건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로비노시 덕분에 밈 주식, 밈 광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흔한 말로 어떤 밈 주식을 계기로 만들었던 로비노 자체가 밈 주식이 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표현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오늘 GM과 로빈후드가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었던 만큼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밖의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올랐던 만큼 빅테크 주식들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네요. 네, 빅테크 주식들 예외 없이는 뭐 어떤 약보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의 대표적인 애플이 0.28%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2%, 그리고 구글도 한 0.3% 내렸고요. 아마존도 한 0.3%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페이스북만이 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 어떤 앞선 코너에도 있었지만 광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역시 이제 아마존이나 유튜브의 어떤 광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뭐 좋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성장률을 보면 페이스북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하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페이스북이 오늘 2%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리프트인데요. 적자가 더 지속하는 거죠.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10.6%가 떨어졌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떨어졌는데요. 시간에서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에비타 기준으로 이번에도 5억 달러, 만만치 않은 적자 규모를 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사람 뽑겠다는 거는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있지만 사람들이 일을 안 해갖고 다들 아우성하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버나 리프트도.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로의 드라이버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좀 10대들의 소위 게임 이런 것에 대해서 아편 전쟁, 아편 같은 거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아편이란 게 아편인가 보다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 아편이란 것 자체가 중국의 어떤 청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 결국 아편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아편하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나쁜 표현인데 그런 아편 전쟁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전 세계 그런 게임 주식들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어찌됐건 발표된 거를 보면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또 상향했습니다. 이건 똑같이 잠시 전에 나는 일렉트로닉 아치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주일이 뭡니까? 거래일수로 6일이니까 일주일 넘어서 6, 7일째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 가는 것이 AMD입니다. AMD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자마자 리사스의 커멘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리사스가 얘기한 거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했고요. 이번에도 또 올렸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오늘 이제 수치가 더 자세한 것들이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인텔 대비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서버 시장에서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AMD가 오늘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스트코입니다. 주가는 오늘 사상 최고 갔다가 0.01 떨어졌으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7월 순매출이요. 또다시 16.6%가 또 늘어났습니다. 6월 달에 16.9였으니까 이 증가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타겟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무려 동일 점포 매출이 13.8%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는 작년에 한때는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다 90%, 100%씩 늘어나는 것이 이커머스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7.4%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준비도 못했는데 SC 같은 거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에서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이커머스의 어떤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주가 떨어졌는데요. 여하튼 지금 시장은 이커머스만 하는 것보다는 이커머스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쇼핑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좀 뜨고 있다라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마침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 장용훈님께서 엣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엣시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과 매출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번 가이던스를 조금 약하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조금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코스트코가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거가 작년에 이맘때 다 100%씩 늘어났습니다. 이커머스 매출이요. 근데 지금 7.4%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온라인 올리 하는 것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을 잘하면서 하이브리드 쇼핑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친구들 그쪽이 강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얘기로 좀 옮겨가서 오늘 시티그룹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성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오늘 이걸 뽑았냐면 그저께인가요? 오펜하이머가 이제 4,700 하면서 가장 높은 쪽을 얘기했는데요. 그랬었죠. 오늘은 이제 반대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쪽 하나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로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4,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4,000포인트면 지금보다 10% 아래 아닙니까? 지금 얼추 4,400 얼마니까요. 2분기 실적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것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시장은 10% 정도 조정이 있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어떤 기술주에 대한 초보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매가 부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사람들에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어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낙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축일 수는 있어요. 냉정히 보면은요. 누가 맞는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 투자자들이 지금 그 소위 그 젊은 투자가들, 새롭게 하는 개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런 IT나 성장주에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기존에 지금 IB나 이런 사람을 전통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 적자더라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흔히 해서 매출 대비 그 주가가 10배, 20배 너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죠. 서로 우리가 의견이 완전히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나 이쪽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죠.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의 입장에 따르면 지금은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4,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 언제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간다는 거예요. 9월. 그러니까 지금 보면 8월도 지금 8월, 9월 하면서 지금 다 10% 조정이 임박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시장을 어렵게 보는 사람의 일반적인 똑같습니다. 임금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못 뽑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금도 많이 줘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쇼티지.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 만드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그럼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이 계속 9월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고 목표 주수는 오펜하이머가 4,700.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거보다 조금 여기보다 아래는 3,800이고요. 평균은 4,300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티그룹의 경고성 목소리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항상 한 달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 8월 한 달간의 흐름을 정리해 주시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흐름이 어떨 것 같은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8월이라는 달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어요. 네. 8월은 이제 마이너스 났던 경험이 많습니다. 8월 달의 평균은 최근 90년 동안에 0.03%, 많지는 않지만 떨어진 건 팩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시장에서 월 평균 수익률이 0.7%였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맞고요.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만 보면 한 달도 안 좋았고 8월도 안 좋았고 8월부터 8, 9, 10, 3개월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났고 심지어는 8월부터 6개월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이번에도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통계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주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니까 조심해. 여러분 다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과거의 경험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지금 무의미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가시라. 이런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